안녕하세요. 영주 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를 임대차 3법이라고 그러죠.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 시간에는 그 부분 중에서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건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만기가 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다시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면 2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 동안 보장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의해서 존속기간이 2년 보장되기 때문에 총 4년 동안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이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예컨대 임대인이 그 조건을 걸어서 갱신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즉, 예컨대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많이 증액해 달라든가, 좀 10%, 20% 이상, 기존의 임대료보다 10%인데 20% 이상, 그 이상의 임대료를 증액해달라고 한다든가, 월세를 또 10%, 20% 이상 증액해달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 임대인은 아무튼 조건을 걸어서 갱신 거절을 하게 된 경우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자, 첫 번째, 임대인이 요구한 대로 그 증액분을 증액해주고 재계약을 해서 2년 동안 살고 그 2년 만기 전 갱신거절 통지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2년을 더 살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거절하고서 그냥 이사 가버리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 그 임대인이 그 조건을 걸어서 계약갱신 거절을 하게 되면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그 전월세 상한제의 그 적용해서 종전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해서 2년 동안 더 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일단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대해서 총 9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총 9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게 되고요. 이 그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은 당연히 임대인은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대해서 응해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든지 임대인이든지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거절 통지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즉 당사자 간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은 그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죠. 따라서 이 존속 기간은 2년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2년 기간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년 동안 방을 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2년을 지켜도 되고, 아니면 2년의 존속 기간 동안에 아무 때라든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그때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은과 동시에 임차인은 그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즉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개정이 되고 나서의 규정이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020년 12월 10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2020년 12월 10일 전에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만기 2개월 전까지이고,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월 전까지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1개월 전까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바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법에 의하면요. 그리고 그 전에 2020년 12월 10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2020년 12월 10일 전에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가 절대 아니에요.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인데, 특히 현재 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때는 이 기간이 거의 다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건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은 거의 다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아니고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2개월 전까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갱신 요건이 소멸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은 거기에 대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임대인이 갱신 거절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라고 그러는데, 이 갱신 거절 사유는 총 9가지가 있고요. 이 9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또 물론 하나 이상의 2개, 3개, 하나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갱신 거절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는 총 9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없으면은 일반법인 우리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의하면은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부합하게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할 경우에 이때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요. 따라서 이때 이익의 차임액 연체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4월 달에 연체하고 안 내고 5월 달에 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안 내고 7월 달에 납부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연체한 건 아니죠. 물론 연속적으로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거절 사유가 돼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도 되고요.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연체한 경우에도 당연히 2기 차임액에 해당하게 되면은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또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자, 이 부분은 그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자, 원칙적으로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 내지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이 규정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안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겠죠. 자, 그런데 다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특히 사후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이 계약갱신 요건을 포기하도록 하면 그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면 아무튼 임차인은 불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사후에 이 계약갱신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갱신거절 사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주택에 살게 하는 경우가 임차권 양도라든가 임차권 전대가 있어요. 자,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아예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임차권 양도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임차인은 종전에 그 임대차 관계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임차인 제3자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그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대는 뭐냐면 임차인은 그대로 있고요. 종전 임차인은 그대로 있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른 제3자를 임차인으로 구해서 그 주택에 입주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를 하게 되면은 양수인 내지 전차인의 그 주택에 점유하고 있으면 그 불법 점유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임대인은 제3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양도한 경우가 아니에요. 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자,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홧김에 문짝을 발로 차가지고 문짝을 완전히 파손시켜 버린 경우. 그 다음에 또 중대한 과실, 이 부분에 이제 예를 든다면은 가스렌지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불을 내 가지고 주방 전체가 다 홀라당 타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 당연히 갱신거절 사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경우. 저희는 뭐 철거한다든가 재건축하기 때문에 당연히 갱신거절 사유가 되겠죠. 자, 이제 여덟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즉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임대인은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임대인의 직계존속은 임대인의 부모, 임대인의 조부모, 증조부모 이런 분들이고, 임대인의 직계비속은 임대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임대인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짓으로 실거주한다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전 사유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뭐 현재 위반, 중대한 사유, 이건 좀 애매하죠, 판단하기가. 즉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 이것을 법률 용어로 일반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조항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즉 이 경우도 갱신거절 사유가 해당하는가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소송에 가서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법관이 해석에 따라서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아무튼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여기 9가지 사유 중에서 8번째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일단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즉 거짓으로 이제 실거주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임차인으로 이제 입주시킨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존의 임차인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배상액이 얼마일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택임대차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손해배상액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거절 당시 손해배상 예정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한다고 이제 그만 만기에 나가라, 이사 가라 이렇게 하니까 임차인이 나를 내보놓고 실제적으로 실거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이사 가기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거주 한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나중에 실거주 하지 않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합의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서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는 얘기고, 자, 첫 번째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의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그래서 여기서 제3자는 이제 그 실거주한다는 목록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제3자 타인을 임차인으로 들여보냈을 때 그 의사가 바로 제3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환산 월차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 이것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제 전월세 그 전환율에 따라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계산해서 그 계산한 월차임, 그리고 또 그 월세 계약에서는 이제 일정한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것과 기존의 월세를 합한 금액, 이것이 이제 환산 월차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대해서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가 없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갱신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법상 보장되는 최단기 존속기간 2년과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의해서 보장되는 2년 합해서 4년이 임차인에게 존속기간이 보장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갱신할 때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계약갱신할 때 그 경제적 사정 내지 그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반영해서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상한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즉 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꼭 5%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죠. 따라서 5% 범위 내에서 뭐 3%로 정해도 되고 2%로 정해도 되고 뭐 0%로 정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 조건은 이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 갱신거절 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은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그 2년은 임대인은 그대로 지켜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을 지켜야 되고, 아니면 2년 존속기간 동안 내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고,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반환받은과 동시에 주택을 명도해 줘야 된다. 즉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따라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된 그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죠. 그래서 임차인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은
뭐 2, 3일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 즉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그 전월세 신고제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